자, 지난 시간에 이러한 리액션에 대해서, 이 리액션의 핵심은 실제로는 이러한 액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2, A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가 있는데 이 A 분자가 A 원자 두 개로 분해가 되는 그런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A2가 A와 A로 분해가 되는 리액션인데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A2가 그냥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충돌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한번 필요하고, 그러니까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지만 어쨌든 A2는 A2예요, 아직까지는. 이 들뜬 상태에서 A로 분해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리액션이다, 실제로는.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속도를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써서 정리를 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풀이했던 그 결과식을 쭉 여기다가 적어 놨었는데,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또 완결이 된 형태예요. 여기서 또 충분합니다만은, 이러한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쨌든 이 형태를 딱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있을 때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크다면, 극단적으로 작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를 없앨 수가 있고 하나를 없애게 되면은 더 단순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한 경우를 가정해보죠. K2의 M이 K3보다 매우 크다.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니다. 자, 이 가정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것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K2의 A2 스타 M. 요것이 K3의 A2 스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양변에 A2 스타의 농도를 곱해줬을 뿐이에요. 똑같은 식이죠. 이거 없애면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것은 요 K2로 표현되는 요 역반응에 대한 레이트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고 K3 A2 스타는 요 리액션에 대한 K3를 레이트 컨스턴트로 갖는 요 리액션에 대한 레이트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역반응이 요 전반응 두 번째, 첫 번째의 역반응이 두 번째의 전반응 K3보다 훨씬 빠르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식에서 보면 K2하고 K3는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M의 농도가 상당히 큰 하이 프레셔인 매우 고압 상태의 그런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리액션 속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요 MA 압력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해요. 어쨌거나 어떠한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썸션이 가능한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액션을 포워드와 백워드, 전반응과 역반응 속도로 기술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전체가 VF가 되고 이 부분 전체가 VB가 되는데 그럼 VF하고 VB를 한번 천천히 뜯어봅시다. 그럼 VF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VF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여기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무시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무시하고 나면은 M은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VF는 자, VF는 K2분의 K1, K3, A2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V
백워드 리액션은 여기서 역시 K3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M 약분하면 K2, K2도 날라가죠. 그러니까 K4에 A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리액션은 VF에서 VB를 빼주면 되니까 전체 리액션 레이트 뭐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써보면 K2분의 K1, K3, A2 빼기 K4의 A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거 워낙 반응이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썸션을 해도 이걸 가지고 뭐가 어떻게 레이트 디터미닝 스테이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일단은 계산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의 경우 K2M이 K3보다 훨씬 작아요. 반대의 경우죠. 그러면은 이럴 때 VF는 어떻게 될 것인가? VF는 자 이제는 여기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작으니까. 그럼 K3, K3 날아가고 남는 것은 K1에다가 M에 A2 이렇게 될 테고요. 자, 맞나요? K1에 MA2 그리고 VB는 자, 백워드는 역시 요거를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K3분의 K4 M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K3분의 K2 K4의 M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는 요거 두 개의 차이니까 K1의 M A2 빼기 K3분의 K2 K4의 M A 제곱. 자,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케이스일 때는 첫 번째 가정일 때는 자, 전반응 속도는 K1, K3 대비 그러니까 K2 대비 이 역반응 대비 K1과 K3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그리고 역반응의 속도는 다른 거는 상관없고 K4에 비해서 결정이 되는 뭐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이걸 좀 더 전체 V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처리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자 반대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포워드 리액션은 이렇게 그러니까 K2M보다 K3가 워낙 커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커요. 이 반응은 워낙 잘 일어나는 거니까 전체 리액션 속도는 K1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에 전체가 아니라 포워드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만 여기서 또 백워드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워드는 K3 대비 요거 대비 K2와 K4가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로부터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다뤘던 케이스보다 훨씬 복잡해서 전체 속도를 뭐 이렇게 딱 풀어지게 뭐가 레이트 디터미닝이다 하고 기술을 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역시 이 경우는 이런 정도의 어떤 수학적인 단순화까지만 해서 이 정도로 만족을 합시다. 이건 워낙 복잡한 케이스 모르지만 이러한 어썸션과 어프로치메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단순화 내지는 좀 더 이 리액션을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가능성을 가질 수는 있다. 이것만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한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예제들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우리가 레이트 이퀘이션, 레이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뭐 풀이를 한다든지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훈련들은 다 끝났고 여기까지 이제 일단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이 챕터에서 교재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옆으로 빼놨던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는 벗어나 있지만은 책에서 다루고 있어서 요거를 좀 일단은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 우리가 다 주요 내용을 다뤘으니까 곁다리로 보조적으로 정리해야 될 컨셉을 보충을 하고 이번 챕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으로 빼놨던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레이트 컨스턴트, 우리가 K라고 흔히 적었던 이 레이트 컨스턴트를 우리는 뭐 변화가 없다, 진짜 컨스턴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레이트 컨스턴트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또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컨스턴트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레이트 컨스턴트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레이트 컨스턴트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 나왔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한 번씩 살짝 보여줬는데 이 평형상수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평형상수를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레이트 컨스턴트. 자, 제가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이게 진짜 컨스턴트인가? 절대 변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레이트 컨스턴트를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형태로 피팅이 되더라. 이런 형태와 형태의 어떤 변화가 매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온도, 나는 뭐 컨스턴트니까 기체 상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온도에 따라서 레이트 컨스턴트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리액션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의해서도 레이트 컨스턴트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는 이런 형태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이 레이트 컨스턴트의 변화를 만약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은 이 A는 그냥 컨스턴트예요. 임의의 컨스턴트입니다. 그러면은 자 로그 A 빼기 RT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K하고 T분의 1하고 플러스를 해주면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혹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 온도에 따라서 이런 플러스라면은 레이트 컨스턴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 뭐를 알고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관찰을 해봤더니 이것도 좀 부족하더라. 더 일반적으로는 이 레이트 컨스턴트는 이러한 형태를 따르더라. 이러한 형태를 따르더라. 여기서 스몰 a는 뭐 임의의 상수고 m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레이트 컨스턴트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에서도 영향을 받고 T의 익스포넨셜 형태에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T의 m승까지 이러한 형태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m이 얼마냐, a가 얼마냐 하는 거는 시스템마다, 머티리얼마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프레임에서 K와 T의 관계를 피팅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그런 예제들에서는 온도를 고려를 안 했죠.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온도가 일정하고 그래서 레이트 컨스턴트도 그냥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리액션이 일어나면은 그 시스템의 온도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또 레이트 컨스턴트가 변할 수 있고 그러면 레이트 자체가 리액션 속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외부 온도가 바뀐다 그래도 그러면 리액션 레이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실제로는 그렇다. 실전에서는 이런 온도 이펙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시스템에서는 그냥 온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온도에 영향이 없고 레이트 컨스턴트는 일정 말 그대로 컨스턴트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레이트 컨스턴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의 18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레이트 컨스턴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평형상수,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예요.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챕터를 공부하는 와중에 살짝 나왔었는데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넘어가죠.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한 얘기고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해서는 18장 8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물론 아주 잘 알고 있겠지만은 시그마 그다음에 파이 두 개의 수학 기호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1, i가 변화죠. 1, 2, 3 이런 식으로 다 i를 변화시키면서 쭉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메이션 하라는 거고 반면에 이 기호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해주라는 얘기죠.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헷갈릴까봐 정리를 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흔히 이 대문자 K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는 흔히 컨센트레이션으로 그 다음에 가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분압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C라고 하면 컨센트레이션에 관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상당히 좀 복잡한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저 식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 이런 리액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A의 농도, 리액턴트의 농도, 프로덕트의 농도, 그 다음에 리액턴트의 농도 곱하기 분의 프로덕트의 농도의 곱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결과고 엄밀하게는 이렇게 써야 돼요. C넛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상태에서의 농도, 어떤 표준 상태의 농도를 정의를 했을 때 표준 상태의 농도분의 A의 실제 농도, 표준 상태의 농도분의 B의 실제 농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다 약분되고 나면은 실제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A, B, C, D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은 왜 굳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것은 자, 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더하기 B가 D가 된다. 그럼 이때 평형상수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 하나 약분해도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아까는 리액턴트의 농도의 곱분의 프로덕트의 농도의 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리액턴트의 농도의 곱분의 프로덕트의 농도의 곱 이렇게만 쓰면은 틀리다는 거예요. 요게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디멘션이 없어요. 단위가 없는 컨스탄트란 말이에요. 단위가 없게 만들어 주려면은 이것들은 다 농도 단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농도 단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위를 없애줘야 되니까 표준 농도, 어떤 정의된 표준 농도로 나눠져서 디멘션을 없애야 돼요. 단위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은 농도 곱하기 농도분의 농도니까 농도분의 1만큼의 단위가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농도를 하나 곱해줘가지고 단위를 없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은 물론 결과적으로 맞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거의 일반적인 표현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턴트는 마이너스가 되고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프로덕트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각각의 농도를 표준 농도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퀄리브리엄 다 빼고 갔는데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농도가 돼야 되겠죠. 평형상수니까 다 이퀄리브리엄 여기 다 이퀄리브리엄 첨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그냥 빼고 썼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요 형태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표준 농도로 표준 상태의 농도로 나눠진 형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이 형태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한번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형 상수는 농도에 의한 평형 상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요것은 어떻게 돼요? 요것은 다 곱하란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C너분의 C1 이퀄리브리엄 그 다음에 Nu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쭉 곱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요것은 자, 분모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분모는 요 지수의 곱은 더하면 되니까 이 지수들을 다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곱했으니까 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CI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이 농도니까 이퀄리브리엄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을 나타내는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는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자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식을 다시 썼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누아이가 뭔가 C는 이제 컨센트레이션인데 누아이는 또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굉장히 좀 기호로만 쓰다 보니까 기호로만 쓰는 것에 어떤 폐해가 되겠는데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일반화시키기는 좋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상당히 파악하기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한 예제를 다뤄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 한번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웨이트 컨스턴트가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 example을 좀 이따 다루죠. 요걸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태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자, 요거부터 다뤄봅시다. 자, 이런 형태로 다뤄볼까요? 자, 여기 new A, new B 이런 건 다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EH 플러스 3C 플러스 3C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4 더하기 2 더하기 1 뭐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 new A, new B, new D 이런 것들은 다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개수고, 여기 있는 new 값은 다 개수예요. 근데 리액턴트는 마이너스, 이제 프로덕트는 플러스 값을 써주는 거고, 요 대문자 A, B, D, E, F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원소들, 머티리얼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형태를 일반화시킨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평형상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인데, 이 형태는 뭐냐면은 요거는 표준 농도고, CI라고 하는 거는 요 A, B, C, D 이런 것들의 평형 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UI는 요것들, 요 개수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의에 의해서 요것의 평형상수를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리액턴트는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분모로 가야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자, 요 A의 농도, 그 다음에 A의 개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A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B는 역시 리액턴트니까 분모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B의 농도, 그러니까 요 형태가 이렇게 되면 자, 이퀄리브리엄, 여기도 이퀄리브리엄, 그 다음에 B의 개수,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 C는 컨센트레이션이에요. D의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의 D의 개수, E의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이렇게, 그 다음에 F의 이퀄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의 F의 개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자 C0 볼까요? C0 보면은 C0는 C0은 어떻게 되나요? C0은 요것들을 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쓰면 되죠.
CA 이퀄리브리엄에 A 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은 정리된 형태로 쓰면은 자, 시그마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콘스턴트라는 거는 이런 형태를 쭉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를 저 케이스에 대해서 써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뭐 개수라든지 첨자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헷갈리는데 써보시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닌데 이게 오히려 수식으로 제너럴하게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오히려 복잡해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로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미뤄놨던 AB가 A 플러스 B로 되는 이런 분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요것은 자, 이제 요식을 사용을 해요. 요식을 사용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자, C 넛의 개수의 다 총합 요거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파이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 노아이를 볼까요? 시그마 노아이는 개수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리액턴트의 개수는 여기도 1이고 1인데 그러면은 요것은 자 리액턴트는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C 넛의 마이너스 있음.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이 형태는 AB의 농도, 네, A의 농도, 그 다음에 B의 농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대략 평형상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보면 중간중간에 자, 요 K 포워드와 K 백워드 요거를 이제 레이트와 연결시켜서 요거를 구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형태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형태들에서 결국은 요 레이트 컨스턴트들과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를 연결을 시키는,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이런 형태를 봤었습니다. 예제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경우가 우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는 제너럴하게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농도의 B인데, 농도에다가 요 계수를 지수를 도입한 요거의 B인데, 그냥 비율을 하면 안 되고 요 표준 농도로 나눠줘서 디멘션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트 컨스턴트와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한 우리가 잠시 제쳐두었던 메인스트림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시 제쳐뒀습니다만은 이번 챕터에서 정리해야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챕터의 내용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총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